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 도착하는 어떤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 준비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에서는 70 이후 노후가 왜 괴롭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게 다였어.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집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해 노후라는 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다가오고 나면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 말이죠. 70 이후의 삶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 남성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정년퇴직 후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도 했지만 만날 때마다 화제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로 대화가 풍성했지만 더 이상 공통된 관심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후로는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동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고 어색해졌다고 하더군요. 어느 순간 자신이 너무 외롭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단절된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입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에 자신을 먼저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존의 좁은 관계망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으로는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의 괴로움 중 상당 부분은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통증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한 75세 여성이 젊었을 때부터 관절염 증상을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면서 관절염은 그녀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큰 문제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집안일조차 어렵게 느껴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불편을 넘어 정신적인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뒤늦게나마 작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조금씩 동네를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나중에 운동해야지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은 절대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처럼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내 노후는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노후의 삶이 힘들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준비 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가 되면 더 많은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걱정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를 살아가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을 맞은 72세 남성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는 퇴직 직전까지도 스스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성실히 일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월 평균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었고 그는 자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심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혼 후 가정을 꾸린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며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후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돈의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심리적 안정, 그리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 의료비와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며 미룹니다.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수입의 다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작은 수입이라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경제적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여성은 퇴직 후 평소 취미로 해왔던 손뜨개를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취미 생활을 즐기는 차원이었지만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경제적 안정과 함께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검소한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접어들면서도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끼며 더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75세 남성은 퇴직 후 취미생활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식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정신적 안정감까지 제공했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 준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혹시 아직 괜찮아, 시간이 많으니까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지만 막상 다가오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들이 너무 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 준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내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인 삶의 목적 상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노후의 삶에서 또 하나의 큰 고민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오랫동안 직장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바쁘게 살다가 정작 모든 것이 멈춘 순간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라고 묻는 경우 말입니다. 70대의 한 여성 정애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란 씨는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가정의 중심을 지켜낸 그녀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갑작스러운 공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긴 것 같아 기뻤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단순히 시간만 보내기 위해 의미 없는 활동을 반복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내 삶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에란 씨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나 직장인, 혹은 배우자라는 역할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존의 역할이 줄어들 때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에란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면서 그녀는 다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작은 목표라도 설정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표들이 쌓여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은 공원에서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와 같은 아주 사소한 목표일지라도 이런 목표들이 쌓이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에란 씨는 요즘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작은 습관들이 내 하루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며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오히려 그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기도나 주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란 씨는 요즘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감사한 점을 하나씩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새로운 경험, 소통, 그리고 자기 발견의 여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 건강 문제와 그에 따른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건강은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건강에 대한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점점 커지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때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작은 문제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나 관절에 통증이 오고 한 번 걸린 감기가 예전보다 오래가는 경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노후의 건강 문제를 실감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석 씨는 올해로 73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며 틈틈이 등산과 운동을 즐겼고 몸에 큰 병 한 번 없이 60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이전보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사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이어졌고 병원을 찾은 그는 척추 디스크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빠르게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라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음 날 바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의 경험은 노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석 씨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처음에는 전문적인 운동을 시작하기에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10분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몸을 조금씩 단련시키며 점차 운동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과 요가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 몸의 변화를 느끼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김영석 씨는 과거에 편리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했지만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며 몸의 순환과 해독을 도왔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그는 초기에는 병원을 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괜히 병원을 찾았다가 이상한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시작한 덕분에 지금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은 이제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점은 마음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김영석 씨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졌던 시기를 회상하며 자신만의 마음 관리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방법은 소통과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동네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혼자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젊었을 때 즐기지 못했던 사진 촬영을 새로운 취미로 삼아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자연 풍경을 담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취미를 가지니까 삶의 재미가 생기고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가요? 혹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노후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노후를 괴롭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인 인간관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관계는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부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70대 이후 인간관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고 삶의 중심이 점차 좁아지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둘 떠나가는 경험은 노년기에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정서적 도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노후의 외로움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희 씨는 올해로 75세입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훌륭히 키우고 남편과 함께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도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려 먼 곳에 살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고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이 텅 빈 집, 말을 나눌 사람이 없어 혼잣말로 TV 속 뉴스에 대꾸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한때 이 고독감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첫째, 사회적 연결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선희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서예와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색했지만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시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손이 서툴러 창피했지만 누군가 잘 그리셨어요라고 말해주니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위로가 되더군요라고 말합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느꼈던 그녀는 스스로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자녀와 주말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작은 노력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니 아이들도 조금씩 더 자주 연락을 주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혼자 서운해하며 벽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노인 요양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외로움이 작게 느껴지더군요. 그분들을 돕는다는 생각이 제 삶의 의미를 다시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이선희 씨처럼 외로움과 단절감을 경험하고 있나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70대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만드는데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동네 산책 중에 만나는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누군가 곁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작은 한 발자국이었지만 그 한 발자국이 저를 이 고독에서 꺼내줬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며 노후의 외로움과 함께 오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후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안정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며 재정적 안정이 흔들릴 때 그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대한 자신감을 흔들고 미래를 향한 희망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의 증가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재정적 어려움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제 경험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씨는 72세의 은퇴자입니다. 그는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퇴직 후 노후 준비가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며 그의 예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매달 적자가 나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니 이대로 가다간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 같더군요. 박 씨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재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한꺼번에 고정자산에 투자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익은 높았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부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예금에서 돈을 빼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후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실수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유동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고정된 자산보다는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화가 쉬운 금융상품에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해줍니다. 둘째,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박영식 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늦게나마 실손보험에 가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셋째,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의 소득원은 반드시 정년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이나 경험을 살린 강의, 컨설팅 같은 일을 통해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박영식 씨는 퇴직 후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로 시작했지만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넷째,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소비는 젊을 때와 다르게 꼭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꼭 절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처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비는 적절히 유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재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박 씨는 재정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니 막연한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달 필요한 만큼 쓰고 앞으로의 계획도 차분히 세울 수 있게 됐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노후 재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미흡하다고 느낀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얻는 평화와 안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의 정신적 건강과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우리의 몸을 지킨다면 정신적 안정은 우리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에 더욱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재정적 안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삶의 목적 상실 혹은 외로움과 고독 같은 감정적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혜 씨는 75세로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뒤 그녀는 한동안 삶의 의미를 잃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누구에게도 전화가 오지 않고 누구도 저를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김 씨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고립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변화로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역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 약해진 것 같아 서글펐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나니 그제야 길이 보이더라고요. 둘째,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조금씩 관계를 넓혀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받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셋째,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종종 삶의 목적을 상실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자녀들도 곁을 떠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 씨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랜 취미였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시간이었어요.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며 제 내면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죠. 넷째,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다섯째, 정신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삶의 무상함과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나간 일에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게 되었죠. 정신적 건강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만족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철학자와 스승들의 가르침도 큰 힘이 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외로움에 지치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김정혜 씨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새로 찾아가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노후의 사회적 관계를 주제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